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최정입니다. 티타임 오늘은 로봇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IT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휴보가 우승한 대회가 다르파. 사실은 저희는 그 상위 8개 못 들었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많은 그 팀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이 이제 직접 차를 몹니다. 밸브를 돌리는 작업, 벽을 뚫는 작업. 벽을 뚫는다? 중국분 모셨습니다. 您好， 예. 중국 관련된 IT 회사들 하면 我百度、阿里巴巴。 마인의 그 명함을 또 코팅을 했어요. 정말 이거 아닙니다. 네, 트렌드 제가 이제 최초로 가지고 나온 스마트워치 전용 웹입니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름 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네, 오늘의 티. 오늘은 이 세계를 놀래킨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재난구조 로봇 대회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차지한 국내 카이스트의 휴보라는 로봇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우승을 했는지 한번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종호 박사 그리고 임정수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우승한 대회가 다르파. 네네. 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떤 대회인지 좀 이야기 좀 하고 갈까요? 네, 일단은 달파라는 기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거기는 이제 미 국방성 거기 산하에서 군대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총괄하는 그런 연구 기관, 연구 관리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관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이 달파 재난 대회는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생겼었죠. 네. 그때 로봇이 실제로 투입이 되긴 했었어요. 거기다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투입이 됐는데 제대로 낸 성과를 낸 로봇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서게 됩니다. 달파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로봇이 풀어야만 하는 그런 인물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이제 내놓으라 하는 예. 로봇 연구 기관들을 뿌려서 이런 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대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번만 열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선전 같은 것도 하고 이번에 열린 게 이제 실질적인 결승전 개념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에 예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5년 6월에 본선 최종전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예선전이. 예선전이 좀 애가 좀 스토리가 있는데 네. 트라이얼에 A, B, C, D 뭐 트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트랙 A라는 게 뭐냐면 달파에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참가하는 거고 예. 트랙 B, C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컴퓨터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보여지면 그때 달파에서 로봇을 제공해서 하는 거고 트랙 D는 아무것도 없이 예. 자비로 달파의 도움 없이 참가를 하는 건데 예. 트랙 A에 저희가 사실 처음에 오퍼를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팀에서 저희 로봇을 이용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 대회에 맞게끔 로봇을 고쳐가지고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보아하니 아무래도 저희가 만든 로봇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자비로 트랙 D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로 참여한 로봇을 팔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같은 로봇이 네, 두 맞습니다. 개가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좋은 성과를 냈지 못했고 트랙 A는 저희보다 조금 더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예선전에는 16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위 8팀이 본선에 이제 직행할 수 있는 거였고 나머지 팀은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고 하는 거였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 상위 8팀 못 들었죠. 그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많은 그 팀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린 당연히 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네. 거기에 너무 이제 큰 괴리감, 버그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때 상위 8개 들어간 팀은 좀 뭔가 자신만만했겠구만. 네, 맞습니다. 그럴까요? 이제 거기에 어떤 전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휴보 말이죠. 그 휴보는 어떤 로봇입니까? 사실은 2000년부터 연구를 2000년부터? 네, 시작을 했고 2004년에 처음 사실은 일반인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예. 공개가 된 장소가 그 한영 기술 포럼이라고 해서 KHR3 그 휴보였는데 그게 처음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여기 저희 연구실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휴보 1부터 개발을 시작했고요. 예. 휴보 2 나오고 휴보 2 플러스 나오고 뭐 중간중간 알버트 휴보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얼굴 예. 모양 예. 사람 이제 감정 표현 같은 거 하는 그런 로봇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트라이얼스 예선전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DRC 휴보라는 이름으로 네, 처음 만들었고요. DRC 휴보. 네, 그러고 이제 2015년에 DRC 휴보 플러스라는 이제 최종본 로봇을 만들어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대회에서 어떤 이제 활약을 펼쳤기에 이 휴보가 우승을 했는지 어떤 과제들을 수행한 겁니까? 달파 측에서 제공한 태스크가 총 8개였습니다. 8개. 실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이제 대비해서 방사능 이제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네. 로봇이 이제 직접 차를 몹니다. 주변 환경들을 인식하면서 예. 장애물들을 피해가서 그 지역에 도착을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로봇이 이제 투입이 되려면 로봇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차. 자동차에서 내리는 게 두 번째 과제.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잡이는 있고 그냥 쭉 미는 거? 그냥 레버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예.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어. 문이었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다 동그란 문이 아니라 이렇게 레버형 들어가 있죠. 그거로 내려가지고 문을 열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밸브를 돌리는 작업입니다. 밸브에서 뭔가 막 누출되고 있까 뭐 네. 이렇게 막 뭔가 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잠궈야 된다는 이런 과제겠군요. 잠그거나 열거나 뭐. 네. 다섯 번째가 벽을 뚫는 작업입니다. 벽을 뚫는다? 네. 핸드 툴이 이제 두 종류가 주어지는데요. 예. 이제 한 손들이과 양손들이 이렇게 예. 두 종류로 주어졌습니다. 오. 여섯 번째가 이제 그 서프라이즈 미션이라 해서 예. 대회 전날 알려줬습니다. 아, 그 전까지 미션을 공개 안 한 거네요. 처음에 딱 그 로봇이 모르는 환경에 딱 왔으니까 예. 사람도 모르는 환경이죠. 그래서 먼저 로봇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변 환경을 다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 정보를 컴퓨터 상에서 3차원으로 딱 저희가 도식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다 돼가지고 아 이런 모션이 가장 적합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사람이 이제 결단을 내리겠죠. 로봇은 이제 그걸 따라서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험로를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경사진 돌 무더기를 그 로봇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기에 나무 토막이나 철골 구조물 같은 물건들이 이렇게 놔져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 미션이 일곱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계단 올라가는 실제로 넘어진 로봇들도 많았죠. 네, 있었습니다. 예. 그분은 잘 이제 올라갔네요. 태스크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달파에서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그 원격지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가서 실제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밸브를 여는 게 목적이에요. 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크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이고 두 번째는 작업인데 예. 첫 번째 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이족 보형이 사실은 그 이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퀴도 있고 플로어에 달 수도 있고 예. 그런 걸 통해서 갈 수가 있지만 꼭 이족 보행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평탄면 아니면 사다리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이디어를 넣은 게 뭐였냐면 이런 일반적인 이동에서는 바퀴로 이동을 하고 이족 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트랜스포머네요.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 기술이 예. 이제 인터랙션. 저희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각 관절에 마치 스프링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부딪혀도 그냥 스프링이 약간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흡수하고. 있도록. 예, 그런 로직들이 이제 들어가서 문을 열 때도 부드럽게 열 수가 있고 예. 밸브를 열 때도 부드럽게 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휴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 상위 예선전 때 상위 8개에 속했던 로봇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틀라스 플랫폼을 쓰는 IHMC, MIT, WPI, CMU, 홍콩대, 뭐 기타 등등 여러 대학들이 있었고요. 침프를 쓰는 CMU가 있고 HRP나 그 잭슨 로봇을 갖고 온 일본 팀, 그리고 우리 팀, 그리고 이제 UNLV도 저희랑 같은 플랫폼을 썼었고요. 나사 이제 로보시미안, 예. 거기도 아주 강팀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로봇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로봇이 가장 좀 선진국이다 하는 데가 이제 일본, 일본. 네, 그다음에 미국도 있을 수 그 있고. 얼마 전에 그 페퍼 아주 그냥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이제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페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페퍼는 일본 게 아니라 원래는 알데바란이라는 프랑스 회사를 이제 소프트뱅크가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이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예. 이제 첨가해서 만든 그런 로봇이 될 테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제어나 매니플레이션 쪽에 정말 강자이고 미국은 굳이 말한다면 인공지능, 인공지능? 네, 그런 쪽에 좀 더 강세가 있고 예. 근데 저희 나라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뒤처지는 건 아니고요. 치고 나가고 있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쪽 서비스나 아니면 그 이후의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비등하게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대회에서 우승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라고 말해야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렇지는 하면 큰일 않- 납니다. 네. 계속 1등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길 노력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야기를
미래의 로봇이 어떻게 될 거냐, 트랜스포머 같은 로봇이 나오고 뭐 그럴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을 지금 매일같이 로봇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사실 저희도 로봇을 하고 있지만 네. 이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감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사람과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 곁에서 같이 이제 뭐 친구처럼 예. 있어주는 그런 로봇들이 앞으로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보다 잘하는 로봇은 만들 수가 없고요. 사람이 정말 못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저기 원전 방사능이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가까운 미래는 그런 식으로 로봇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그 부분에 로봇이 대체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그 순기능으로 네네. 쭉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된 이야기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테크수다 시간입니다. 유재석 기자 그리고 중국분 모셨습니다. 왕핑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예. 자, 예. 중국분이 나오셨다라는 얘기는 중국 IT. 그렇죠. 예. 제대로 한번 중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IT 산업 많이 성장했죠? 엄청나게 성장했죠. 과거 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이 IT를 하는 나라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증 들어가야 되겠죠. 예. 1990년대 중국에 계셨죠? 예,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죠. 네. 그때 집에 IT 관련된 거 뭐가 있었습니까? 컴퓨터 있었죠. 있었습니까? 486 컴퓨터. 집에 윈도우 자, 95. 집에 저는 집에 TV밖에 없었고요. TV밖에 없었다. 예, 컴퓨터 그때는 학교 가서 예. 컴퓨터 한 10대 있었나? 자, 그러나 지금은 말이에요. 컴퓨터 아마 몇 대 제가 있지? 장담하건데 컴퓨터가 몇 대 있지? 예. 몇 대 있지 나왔어요. 몇 대 있지? 유재석 기자 컴퓨터 집에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한 대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중국 정부가 IT 그 하드웨어라고 하죠. 부품,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곳에 전방위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 전체를 시장으로 한 이제 뭐 모바일 메신저 QQ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 뭐 타오바오나 뭐 이제 알리바바닷컴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중국 관련된 IT 회사들 하면 네. 어떤 것들입니까? 뭐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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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한국어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바이두랑 알리바바랑 뭐 텐센트 기업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이제 바이두나 텐센트 그리고 하나 알리바바 이 세 곳의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넘어섭니다. 비교 대상으로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또 뭐 이제 애플 이런 미국에 있는 잘 나가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한 70조 정도 된대요. 다 합치면? 네. 그래서 이거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으로 지금 중국 IT 기업들이 성장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방금 했던 회사들 중에서 또 한 가지 또 네. 빠진 회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샤오미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애플가 뭐 디자인을 많이 좀 이제 따라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지금 말이죠. 애플은 절대 만들지 않는 그런 물건들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뭔가 어떤 그 디자인 이런 네. 철학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샤오미 임원들이 뭔가 인터뷰 한 적이 있었고요. 그들을 말한 거 보니까 그냥 우리 회사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 아니라 강조하셨고요. 샤오미가 이제 처음 시작은 휴대폰으로 출발한 거는 맞습니다. 예. 동시에 이제 롬을 만듭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이제 튜닝을 한 아까 예. 말씀하셨던 이제 애플이랑 아주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죠. 출시를 하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가격이 한 37, 8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엄청났었는데 그러면 실제 제품도 차이가 나겠거니 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죠. 그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말이죠. 샤오미 제품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건 다 사봤습니다. 자, 이게 그 배터리죠. 네. 배터리를 하나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배터리 이거 보니까 종류가 지금 보시다시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이제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이어폰입니다. 네. 샤오미에서 낸 이어폰인데 꽤 고급스럽네요. 고급스럽죠. 네. 이게 가격이 말이죠.
2만 원도 안 해요. 그런가요?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보물 창고인데요. 이 셀카봉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선풍기 준비했습니다. 선풍기. 오. 예. 아, 돕니다. 예, 이런 거만 있네요. 또 있어요. 또. 자, 요거 뭘로 보입니까? 요거. 오, 와. 요 샤오미가 이런 것도 네. 만듭니다. 저는 근데 도무지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요. 샤오미가 이런 걸 왜 만들까요? 한국에는 아직 많이 팔지 않고 있지만 체중계라든지 그리고 LED 등 미밴드도 있죠. 예. 이러한 것들이 결국 뜻하는 게 뭐냐? 샤오미는 정말 OS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의 영역을 다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까지도 예. 진출하고 있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했던 세 가지 회사 중에 가장 또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서 또 주목을 받았던 알리바바 회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알리바바 하면은 말이죠 마윈. 네. 마윈 하면 또 유재석. 제가 떠오르죠. 마윈의 주목을 받은 마윈의 그 명함을 여기 또 코팅을 했어요. 정말 예 이거 팬입니다. 마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네. 알리바바. 1999년에 알리바바의 그 18명 친구가 있어요. 친구와 함께 이제 알리바바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오. 알리바바 그룹이 처음 했던 사업은 이제 알리바바닷컴이라고 B2B 중국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타오바오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픈마켓 있잖아요. 네네. 그 페이지를 만들면서 당시에 중국에 미리 진출해 있었던 이베이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이제 모든 글로벌의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팔겠다. 예. 이제 티몰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이제 작년에 미국 시장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250억 달러 규모로 이제 IPO를 하게 되면서 세계 최대의 그때 뉴스가 엄청 네.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패스트 컴퍼니가 지정한 혁신 회사 3위에 이제 알리바바가 오르게 돼요. 2위가 애플입니다. 그 뒤를 바로 따라잡게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왔단 말이에요. 네, 맞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알리바바가 그날 간담회를 연 핵심 목적에는 한국화된 알리페이를 만들어서 진출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코리안페이라는 이름이에요. 코리안페이. 네. 좀 경쟁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네.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요. 코리안페이는 오프라인을 타기 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고 휴대폰을 보여줘서 그냥 QR코드로 결제를 해버리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명도에 가서 그렇게 핸드폰만 있으면 보여주고 끝. 환전할 필요도 없고. 네네네. 유재석 기자가 매우 민감해하는군요. 유재석 기자는 그 마윈 회장이 부르면 가죠. 가야죠. 사랑합니다. 알리바바. 와인. 그냥 뭐 알아서 이렇게 직구만 하는군요. 이 밖에도 다른 기업들도 있죠. 한국에서도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됐던 기업입니다. DJI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드론 만드는 네, 회사. 세계 최대 드론 회사. 지금 이제 심천에 션전에 있는 회사인데 예.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앞으로 이제 뭐 드론으로 배달을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계 기업인 드론 배달할 때는 DJI랑 손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JI는 향후 5년을 봤을 때 굉장히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 예. 또 그거 이외에 또 르TV도 TV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르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튜브 같은 채널인데요. 거기에 이제 온갖 TV 채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플랫폼? 네, 그 우리나라 뭐 이민호라든지 이런 스타들이 중국에서 얼만큼 열풍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네네. 자, 중국 IT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 있긴 있어요. 뭐 심천지역 이런 데 가면 그 뭐 짝퉁 제품의 뭐 온산지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뭐 그 동네는 뭐 하는 동네입니까? 이제 한 2003년도 정도부터 이제 중국의 광저우라는 지역이 있고요. 션전, 이제 심천이라는 이 두 가지 지역에서 이제 작은 공장들이 전자제품을 막 가짜로 이제 이미테이션한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심천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JI라는 이제 세계 최대 드론 업체가 생겨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타이젠을 통한 이제 개발자 행사를 이제 세계 지역을 돌면서 열고 있는데요. 9월에는 심천에서 열겠다. 세계 최대의 IoT 플랫폼을 갖춘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심천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중국 IT를 한국 IT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점은 항상 중국의 침투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끝났어요, 게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기업이 커져 나갈 때 그 어깨에 이제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한다. 예,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는 동의하고요. 왜냐면 지금이야 약간 서로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그 발전시키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이렇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없어요. 서로 나중에 그냥 도움을 받으면서 예. 나가야 되지. 이 서로가 이제 뭐 경쟁은 때로는 경쟁을 하지만 때로는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IT 시장, 중국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시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계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거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지금 얘기부터 할까요? 근데 말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유 기자도 참 많이 성장했어요. 예, 방송을 하더니 야, 오늘 옷 한번 보십시오. 옷 한번 야 색깔이 전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팔목에는 연두색을 차고 있고 말이죠. 바지는 초록색. 이거 아무나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소화가 여전히 안 이거 보셨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는 순간 선배 많이 변하구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부끄러운 것 같은데 정말 유재석 기자가 유재석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샤오미가 이제 처음 시작은 휴대폰으로 출발한 거는 맞습니다. 예. 2010년에 이제 7월에 8명의 파트너가 만든 회사거든요. 아, 8명이 예, 8명이 만들고 이제 투자자 2010년 네, 7월에 2010년 7월이죠. 네. 7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가요? 아니죠. IT 콘서트죠. 7월 11일에 IT 콘서트를 합니다. 유 기자는 말이죠. 야, 정말 이렇게 입고 다녀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고 다녀. 빨간색 입고 다녀도 돼요. 예. 제가 유 기자 한번 뜯어주세요. 망가지면 제가 책임져야겠습니다. 이만한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뜯어서 이거를 풀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중국 분은 혹시 이거 잘 듣지 않을까요? 아, 네. 그죠? 예. 이거를 가지고 뜨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아 정말 역시 말이죠. 그 샤오미는 역시 중국 제품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네. 예. 그에 앞서서 또 우리가 이거 중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네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중국어로 합니다. 일단 그 약간 이제 짝퉁 중국어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差整人记者的 tea time，你们可以那个在哪里啊？你们可以在那个中国互联网上可以看到那个我们的节目。 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러면 비슷한 본토 발음으로 예. 네. 大家好，今天很高兴能做客提Timing这个节目，然后希望在中国的所有的朋友能够关注我们这个节目，然后多多给我们提意见，然后多多点击我们节目哟。 예. 뭐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했네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6천만 명이 보는 겁니까? 네, 봐야죠. 6천만 명? 중국어로 야, 6천만 명이 그 KBS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운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00만 명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다운되고 싶습니다. 제발. 네, 티트렌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이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나름 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는 온디맨드 스마트폰 수리 서비스입니다. 온디맨드 스마트폰 수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래요? 아이크랙드라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수리 업계의 우버가 되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버라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콜을 네네. 하면 바로 예. 내가 있는 곳까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거나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은 예. 모바일이나 웹상에서 주문을 합니다. 네. 주문을 하면 조금 있으면 그 장소로 차를 타고 어허. 직원이 수리를 하러 오는 거예요. 수리를 하러 온다? 예, 그 아이테크 어떻게 보면 수리기사죠. 네. 수리기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수리기사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밤 10시에 바에 가서 수리를 한 적이 있대요. 아하. 밤 10시에.
거기 가가지고 먹다가 춤추다가 이게 떨어뜨렸군요. 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바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수리한 적이 있대요. 바에서 이제 수리하고 갔다 네. 바로 새 걸로 교체하고. 어허.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기종에도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일단 애플 디바이스를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팟, 아이폰. 기종도 뭐 아이폰 6, 뭐 6 플러스 뭐 등등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디바이스만 유일하게 안드로이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하고 갤럭시 S 시리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액정이 깨졌다. 네네. 그럼 액정도 바로 거기서 직접 갈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물론이죠. 갤럭시 같은 경우는 액정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액정 깨진 것과 홈 버튼 에러라든지 전원 안 켜지는 거나 아니면 물 들어간 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이제 다 수리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민감한 건 가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입니까?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70에서 150불 사이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우리나라 돈 16만 원인데 액정이 깨지면 그 이상 나갈 텐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니까요. 부품을 알리바바에서 사온다고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사설 서비스 업체를 한번 이용했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공인된 서비스는 향후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애플 정책상 뜯거나 뭔가 수리를 했다는 흔적이 있으면은 오피셜한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너희가 우리한테 한번 서비스를 받으면 평생으로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면 좋겠네요. 수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아이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 3,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5,000명이 나올 거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제 그냥 학생이나 직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버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드 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 바로 저희 런칭합시다. 자, 이런 서비스 국내 런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로아 컨설팅의 강재민 컨설턴트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별다른 도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슬립 웨이크라는 서비스고요. 슬립 웨이크. 예. 제가 이제 최초로 가지고 나온 스마트워치 전용 웹입니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티타임에서 소개하는 건 최초라고 말씀드린 거죠. 잠자는 걸 깨워주는 알러트 앱인데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심박수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심박 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심박 변이가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정보를 자기네 서버에 보내서요. 그 서버에서 이 심박수를 보니까 너가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야. 지금 운전할 때가 아니야. 운전하면 안 돼. 그래요. 네. 수업을 듣고 있다가 너 지금 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라. 또는 길을 걷고 있는데 너 지금 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라. 이제 용도가 사실상 이제 졸음 운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용도가 가장 크고요. 운전하는데 쓰라고.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도는 여기서 이제 제조사에서 밝히는 거에 의하면 90% 정도가 정확도고요. 유럽에 있는 심장학회 그리고 북미 전기생리학회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뭐 유용할 수가 있겠고요. 네. 평상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있으니까 내가 졸리면 날 알아서 깨워주겠지. 뭐 이런 생각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나중에 이제 애플워치용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체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먼 미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로봇보다는 당장 인간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로봇 과제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